넷클리프, 너 이 컨텐츠 보면 그냥 3천억 질러라. 이 정도면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모림 너 사주 공부하니?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룡입니다. 오늘 찾아온 컨텐츠는 맨유 사주궁합 컨텐츠입니다. 미운 맨유 새끼만의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 오늘도 지금 맨유와 강력하게 링크가 연결이 되는 선수들을 아모림 감독과의 사주궁합으로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미 이적이 확정된 오피셜이 뜬 마테우스 쿠냐 선수부터 좀 볼 텐데요. 마테우스 쿠냐 선수 지난 두 시즌간 사실상 울버햄튼의 에이스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활약을 펼쳤고요.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총 36경기에서 17골 6개의 도움, 리그 한정으로 33경기에서 15골 6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정말 대활약을 펼쳤고요. 결국 6,250만 파운드라는 거금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맨유로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99년 5월 27일생이거든요. 지금 제가 바로 아모림 감독과의 궁합을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모림 감독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화라는 오행을 갖고 있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빠른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결단력이 높은 리더 유형으로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테우스 쿠냐 선수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행은 토, 금 중심이라고 나오고요, 오행의 궁합을 보면 기운 보완형이라고 합니다. 아모림 감독이 제가 화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화가 많은데 쿠냐 선수는 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합이 굉장히 좋은 궁합이라고 나옵니다. 쿠냐 선수는 기복이 적고 전술 수행 능력이 뛰어난 현실파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림 감독이 전술적인 어떤 역할을 주면 그 안에서 굉장히 잘 노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통 방식도 아모림 감독이 굉장히 명확하고 빠른 지시를 하면 쿠냐 선수는 수용력이 높고 변화에 굉장히 잘 대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궁합 요약이 아모림이 압박형 리더면 마테우스 쿠냐는 수용형 퍼포머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말만 들어도 좋은 궁합이네요. 그래서 이 궁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게 이 조합 말하지 않아도 맞춰진다. 이거는 그냥 끝난 조합 아니에요? 사주성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 둘의 궁합을 보면 의사소통 부담이 굉장히 적고 실행력 위주로 편하게 운영이 가능한 그런 조합으로 나오는데, 이 조합은 이제까지 제가 지난번에 봤던 선수들의 조합 중에서도 최고 좋은 조합 아닐까요? 이것만 보면 아모림이 어쨌든 정말 오랫동안 관찰해서 준비해서 거금 팍 질러서 영입한 첫 영입인데, 이렇게 사주상으로 맞는 거 보면 아모림 너 사주 공부하니?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궁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맨유와 끊임없이 연결되는 선수인데 빅토르 요케레스 선수입니다. 이미 스포르팅에서 아모림 체제에서 자기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선수긴 합니다. 올 시즌 기록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총 52경기에 나와서 54골 13개의 도움, 골만 봐도 경기당 한 골이 넘는 기록인데 리그만 보더라도 33경기에서 39골 8개의 도움, 그냥 리그 씹어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맨유와의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BBC 보도에 따르면 요케레스 선수는 약 8,500만 파운드, 하나로 1,560억 정도가 되는 굉장히 거금의 바이아웃이 걸려 있지만 맨유는 6천만 파운드 전후로 영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 선수가 온다는 가정하에 한번 궁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쿠냐 선수가 아모림 감독과의 궁합이 좋았던 게 왜 그랬죠? 오행 중에 아모림 목화라면 쿠냐 선수가 토금이었잖아요. 근데 요케레스도 토금이로 나옵니다. 오행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오행적으로 잘 맞는 궁합이죠. 똑같아요. 감독이 잘 키우면 선수는 굉장히 잘 크는 상생형 조합으로 나옵니다. 맞잖아요. 스포르팅에서도 그냥 아모림 감독이 요케레스 선수를 그냥 폭발시켜줬잖아요. 잠재력을. 그 모습을 아모림이 떠나도 유지하고 있는 올 시즌의 요케레스 선수고요. 네, 기질 성향을 보면은 아모림 감독은 빠른 판단, 결과 중심, 압박형 리더라고 나오는데 요케레스 선수는 말보다는 행동, 실용적이며 팀 우선 성향이 강하다. 이것도 보면은 요케레스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과도 굉장히 밀착이 돼 있죠. 그냥 말보다는 행동, 골 그냥 팍 넣어주고 팀 우선적인 성향. 이것도 골 외에도 도움도 꽤 많이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팀 플레이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는 어떤 기질 성향으로 나오고, 저는 이게 요케레스 선수의 공격 포인트만 봐도 연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케레스 선수가
이해력과 수용력이 있는 선수라서 아모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수 스타일이라고 기질 성향이 나오고요. 소통 방식을 보면 아모림은 명령적이고 구조화된 피드백을 선호합니다. 근데 요케레스 선수는 실전 수행 위주의 소통을 좋아하고 이는 곧 구체적인 요구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모린 감독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 감독이잖아요. 자기 3백 안에서 그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나눠져야 되는 감독의 유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케레스 선수는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를 줘야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궁합적으로 너무 좋네요. 운세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이 조합이. 제가 예전에 아모린 감독이 정관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4년부터 26년까지 리더십의 극대화 구간인데 요케레스 선수는 23년부터 26년까지 성과운과 자리분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독과 선수가 동시 상승해가지고 요케레스 선수가 팀 내 주축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케레스가 맨유에 온다면 자기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서도 궁합 요약에서 이 표현이 좋네요. 아모림은 공격적 리더, 그리고 요케레스 선수는 단단한 실천가.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네. 그러니까 아모림 감독이 굉장히 야 이거 해 저거 해 막 공격적으로 직설적으로 막 소통을 해도 요케레스는 내면이 단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단단함을 통해서 자기의 실천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 그러니까 조합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조합을 한 줄로 평가한 건 이렇게 나옵니다. 감동적이야. 말 안 해도 움직이는 스트라이커. 아모림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 이건 정말 앞에 쿠냐보다도 난 이게 더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이미 둘의 궁합은 좋았었고 맨유에 와서도 궁합이 좋을 확률이 이 사주상에서는 높다고 보여지네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케레스 선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주어진 틀 안에서 실전의 퍼포먼스가 강한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난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징징이 3인방에 굉장히 대비되는 캐릭터네요. 되게 어리고 내 마음과 이런 감정이 준비가 안 되면 난 화력을 보여줄 수 없어. 이런 유형의 징징이 3인방이었잖아요. 근데 요케레스는 나 감정 소모 안 해. 그냥 난 내 할 일 하면 돼. 골 넣어주면 돼. 이런 단단한 실천가라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 징징이 3인방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조합은 큰 소음이 없이 조용히 팀 중심으로 자리 잡는 어떤 조합이라고 합니다. 얼른 와라 요케레스. 얼른 이 사주만 보면 얼른 와줘. 쿠냐도 굉장히 기운이 좋은데 요케레스도 와주면 둘이 같이 뛰면 이건 뭐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선수를 볼 텐데요. 최근 맨유와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입니다. 은베모 선수는 제가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비주얼이 좀 강력해요. 빡빡인데 수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털이 없는데 여기 털이 많아. 그런 강력한 비주얼과 그리고 맨유 만나면 되게 잘해. 막 압박이 와도 그걸 드리블로 잘 벗겨내고 그리고 이선 침투도 잘하고 슈팅도 좋고 왼발잡이고 그냥 저는 은베모 볼 때마다 쟤 진짜 축구 자체를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은베모 선수가 지금 맨유를 굉장히 강력하게 원한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은베모 선수 브렌트포드의 에이스라고 했잖아요. 수치를 보면 지난 시즌 총 42경기에 나와서 20골 9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리그만 보면 38경기 20골 8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리그에 모여있고 38경기에 선발이든 교체든 다 출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요. 은베모 선수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자원 그리고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잘 기록해줬다는 점에서 맨유에 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약 맨유가 옵션 포함해서 5,500만 파운드 정도의 첫 비딩을 넣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약 1,0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지금 맨유가 이미 쿠냐에게도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요케레스에게도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은베모에게도 1,0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 세 선수의 이 정도를 합치면 3,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3,000억이 넘어도 저는 이 세 선수가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전방 3톱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갈이 할 때가 됐어요. 레시포드 떠날 가능성 높죠. 안토니도 떠날 것 같죠. 산초도 떠날 것 같죠. 가르나초도 지금 SNS로 똥 싸놓고 지금 퇴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거의 전멸이라서 이 정도의 수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궁합을 바로 볼게요. 은베모 선수는 98년 6월 4일생입니다. 또 바로 오행부터 기분이 또 좋아지네. 오행이 제가 아까 뭐랬죠? 두 선수를 얘기하면서 오행에서 토라는 기질이 있어야 아모림과 잘 맞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은베모 선수도 화토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오행이
의미하는 건 끈기, 현실 감각, 팀워크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화가 있어서 리듬과 에너지가 잘 맞고 어쨌든 토도 있잖아요. 토가 있다는 건 아모림 감독의 그런 약간 직선적이고 열정적인 스타일을 좀 중화시켜주는 오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의 공통점이 있고 토도 있다는 점에서 궁합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기질 성향을 보면 아모림 감독은 빠른 결정, 독단적인 판단 그리고 몰아붙이는 성향인데 은배모 선수는 좋네요. 묵직한 집중력 그리고 완급 조절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굉장히 속도감 있는 전술적 지시가 있으면 은배모 선수는 탄탄한 완성력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전술적인 상생이 가능하다고 기질적으로는 풀이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조합인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통 스타일에서는 약간의 조금 이견이 있는데 아모림 감독이 빠른 피드백과 지시를 하는 감독인데 은배모 선수는 실천형이긴 합니다. 근데 반응은 좀 느리지만 내면은 단단하다고 나와요. 여기도 또 단단한 선수네. 난 내면이 단단한 선수가 왜 이렇게 좋지? 제 마음이 약간 국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근데 궁합 분석에서는 감독이 조급해하면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은배모 선수 결국에는 기대 이상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는 선수라고 나옵니다. 약간 아모림이 이거 빨리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하면 약간 느린데 그거를 결국에는 묵직함과 내면의 단단함으로 결국엔 이해해서 퍼포먼스를 결과를 내서 보여주는 선수라고 궁합상으론 이해가 됩니다. 이 궁합 요약 키워드도 너무 좋네요. 아모림은 드라이브형 리더라고 나오고 은배모 선수는 실천 기반의 퍼포머. 오늘 다 퍼포머야. 다 단단하고 실천 기반의 퍼포먼스 내주는 선수들이야 셋 다. 난 진짜 보면 볼수록 아모림 너 진짜 사주보지. 약간 이상해. 다 잘 맞아. 성향은 다르지만 기운은 조화롭다고 나오고요. 감독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큰 그림의 완성형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은배모 선수도 결국엔 잘할 선수다 라고 사주상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엔 아모림이 쟤 좀 덜 다이나믹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제 브랜트포드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왜 시즌 초반에 맨유에서 약간 그 모습이 안 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술에 적응하면 브레이커처럼 큰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배모가 브랜트포드에서도 꾸준한 상승 곡선이었어요. 공격 포인트도 그렇고 그 공격 포인트가 빵 터진 게 지난 시즌이었고 그 전에 브랜트포드에서의 공격 포인트들이 꾸준히 상승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맞아. 은배모는 단단한 선수로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차곡차곡 성장하는 선수고 맨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모림 감독이 은배모 선수에게 너무 조급하게 막 뭐라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회도 주고 시간을 주면 터질 선수다라고 나오네요. 제가 오늘 링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는 세 선수를 분석했는데 맷클리프 너 이 컨텐츠 보면 그냥 3천억 질러라. 이 정도면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세 선수다. 너무 좋은 조합이야. 사주 궁합만 보면 벌써부터 제가 지금 굉장히 흥분이 되거든요. 다음 시즌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 안 나가면 경기 수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선수들과 소통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전술적인 훈련을 시키기에도 충분한 자원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모림 2년차에서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어떤 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흥분이 가시질 않네요. 콘텐츠를 맞춰야 되는데 흥분이 가시질 않아. 어쨌든 제가 이 맨유 사주궁합을 콘텐츠를 찍으면서 매번 얘기 드리는 거는 사주는 사주, 콘텐츠는 콘텐츠입니다. 좀 어디까지나 재미로 좀 봐주시고 그래도 이게 사주팔자라는 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면서는 좀 기대감이 물씬 듭니다. 앞으로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와 링크가 강력하게 뜨는 선수들은 맨유 사주궁합으로서 아모림 감독과의 궁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